아파트 입주가 다가오면 입주 설명회와 사전 점검 행사를 합니다. 실거주하는 분 입장에서 이제 남은 것은 입주 잔금을 마련하는 일인데, 그렇다면 잔금 대출은 대체 얼마 나오는 걸까요? 게다가 정부에서는 대출을 조인다고 하고 있고, 입주가 코앞인데 아직도 대출 조건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게다가 대출 용어들은 또 왜 이렇게 많고 어려울까요? 잔금 대출이 얼마 나올지 혼자 아등바등 따져보려고 하니 어떤 변수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출이 얼마 나올지 알아야 대비를 할 텐데 잘 몰라서 막막하기만 한데요. 대체 뭐부터 알아야 할까요? 이런 분들을 위해 잔금 대출 최대 한도를 계산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할 요소들을 먼저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LTV와 DSR이 영향을 주는데요. 이를 더 자세한 워딩으로 풀었으면 LTV를 만족하는 대출 최대 한도와 DSR을 만족하는 대출 최대 한도입니다. 이 둘은 별개의 요소가 아니라 교집합의 영역에 해당하는 LTV와 DSR을 모두 만족하는 대출 최대 한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LTV를 만족하는 대출 최대 한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기준 금액에 내가 해당되는 LTV %를 곱하는 값이 됩니다. 여기에 영향 주는 요소들을 표현해보면 이와 같은데요. 이들은 이와 같은 관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LTV를 만족하는 대출 최대 한도를 알기 위한 기준 금액에 영향 주는 요소들만 골라보았습니다. LTV라는 약자를 우리말로 풀었으면 자산의 담보 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의미합니다. 기축 아파트의 경우 자산의 담보 가치를 평가할 때 통상 KB 시세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의 경우 보존 등기도 안 된 갓난아기다 보니 KB 시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KB 시세 대신 감정가가 기준 금액이 되는데요. 주변 시세가 감정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 감정평가도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 은행이 어떤 감정평가사에 의뢰하느냐에 따라 감정가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다음은 내가 어떤 LTV % 기준점에 해당되는지입니다. 동일 세대 내의 주택수가 몇 개인지, 주택 소재지의 규제 지역 여부가 어떠한지, 생애 최초나 서민 실수요자 조건에 해당되는지, 이러한 다양한 요소가 나의 해당되는 LTV 기준값을 결정짓습니다. 그렇다면 DSR을 만족하는 대출 최대 한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어떤 DSR 규제에 해당되는지를 알아야 하고, 잔금 대출을 일으켰을 때 기대출을 포함하여 DSR 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영향 주는 요소들을 표현해보면 이와 같은데요. 이들은 이와 같은 관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내가 어떤 DSR 규제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때 내가 알아야 하는 요소들만 골라봤는데요. 정부가 어떠한 대출 정책을 내놓는지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본인이 차주 단위 DSR 규제 몇 단계인지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축 분양 아파트의 경우 차주 단위 DSR 단계를 따질 때 기축 아파트와 달리 모집 공고일이 중요한데요. 물론 총 대출 금액과 투과 지역 여부도 영향을 주지만 모집 공고일을 꼭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규제가 적용된다면 대출받을 은행이 1금융인지 2금융인지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잔금 대출을 일으킬 때 기대출을 포함해서 DSR 값 계산에 영향 주는 요소들입니다. DSR이라는 약자를 우리말로 풀었으면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의미합니다. 식으로 표현하면 부모의 연소득이 들어가고 분자에 각종 개인 명의 대출들에 1년 동안 갚는 원금과 이자의 합이 들어갑니다. 때문에 이와 같이 연소득뿐만 아니라 대출 상품의 금리, 상환기간, 상환방식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기존 대출이 없다면 상관없지만 있다면 기대출이 차지하는 DSR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대출 상품의 금리, 상환기간, 상환방식 또한 종속되어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요약하면 잔금 대출 최대 한도를 계산할 때 LTV와 DSR이 가장 큰 두 가지 축이고, LTV와 DSR을 모두 만족하는 대출 최대 한도를 알아내는 것이 관건인데, 이를 알기 위해 본인 상황에서 각 규정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알아야 하고 계산할 줄도 알아야 하고, 여기에 미치는 세부적인 요소들은 이와 같이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도 너무 많은데 대체 각각 어떻게 적재적소에 적용해야 할까요? 이를 해결하고자 잔금 대출계획 8단계를 고안하였습니다. 이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대출이 얼마 나올지 쉽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8단계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상대를 알고 나를 아는 지피지기의 단계입니다. 본인이 처한 현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파악합니다. 다음으로 5단계부터 8단계까지는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은 백전불태의 단계입니다. 앞선 지피지기 단계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파악하고
시작하고 백전불태 단계에서 이미 파악한 정보와 다양한 변수값을 고려해서 잔금 대출의 한도를 예상해 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핫한 분양단지인 12,000세대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8단계 과정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국평에 해당하는 34평 분양가 13억인 경우를 예시로 사용했고요. 연소득이 1억 5천만 원인 경우로 가정하였습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인데 연소득이 다른 경우나 다른 분양단지에 대한 정보나 분양가, 연소득, 기대출 등 상황이 다른 경우에 잔금 대출이 얼마 가능할지는 카페에 매우 자세한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멤버십을 이용해주세요. 먼저 1단계, 내 정보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요소들 중 이러한 요소들이 해당됩니다. 예시 상황에서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분양권 단 한 채만을 갖고 있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연소득은 1억 5천만 원이고 기존에 갖고 있는 대출은 올림픽파크 포레온 중도금 대출 이외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잔금 대출을 일으키면서 동시에 중도금 대출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동일 단지에 대한 중도금 대출은 잔금 대출 DSR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관련된 정보는 링크 달아두었으니 궁금하시면 멤버십 이용해보세요. 다음 2단계. 분양받은 단지의 정보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요소들 중 이러한 요소들이 해당되는데요. 올림픽파크 포레온 분양단지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받을 당시에 투기 과열지구, 청약 과열지역,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었습니다. 여러 타입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34평 분양권에 대한 대출을 예상해보았고요. 이 단지의 모집공고일은 2022년 11월 25일로 확인되었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모집공고문에서는 2025년 1월이었지만 2024년 11월로 변경되었고요. 34평의 경우 층과 향에 따라 분양가가 12억 초반에서 13억 초반까지 있지만 대략 13억 수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자금 납부 구성표를 보시고 계약금은 이미 납부했고 중도금은 대출로 해결했으니 잔금 때는 잔금 20%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와 관련된 상세 답변은 링크를 달아두었으니 궁금하신 분은 멤버십 이용해보세요. 다음 3단계, 본인이 어떤 대출 규제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요소들 중 이러한 요소들이 해당됩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분양단지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LTV입니다. 대출 실행 시점에 분양 물건의 규제 지역이 어떠한지가 LTV에 영향을 주는데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 분양 당시에는 투과 지역이었지만 현재는 비규제 지역이라 비규제 지역 기준으로 LTV %가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앞서 생애 최초 조건에 해당된다고 했기 때문에 LTV 80% 적용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조건을 만족한다면 규제 지역이든 고분양가든 상관없이 LTV 80% 적용되는 것이 장점이긴 한데요. 대출 최대 한도가 6억으로 제한된다는 것이 또한 단점입니다. 예시 사례에서는 생애 최초 LTV 80% 적용이 기본값이지만 비규제 지역이므로 주택수만 따지면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LTV 70%도 적용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DSR입니다. 현재 DSR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분양단지의 모집공고일이 중요합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단지의 경우에는 모집공고일이 2022년 11월 25일이라서 차주단위 DSR 3단계에 해당하는 2022년 7월 1일 이후입니다. 따라서 분양 당시에 투가 지역이었는지 고가 주택이었는지 상관없이 모집 공고일에서 바로 걸려버리기 때문에 총 대출 금액이 1억만 넘겨도 3단계가 적용됩니다. 3단계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단계라서 1금융에서는 DSR 40%, 2금융권에서는 DSR 50% 규정이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DSR의 경우 모집 공고일이 2024년 2월 25일보다 훨씬 이전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LTV, DSR, DTI 등 대출 규제를 본인 상황일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와 관련된 매우 상세한 답변은 링크 달아두었으니 궁금하신 분은 멤버십 이용해보세요. 다음 4단계, 집단 잔금 대출 조건이 어떠할지 예상해보는 단계입니다.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요소들 중 이러한 요소들이 해당되는데요. 이를 올림픽파크 포레온 분양단지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감정가입니다. 주변 시세는 감정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국평 입주권의 매매 실거래가가 22억에서 24억 수준으로 찍히고 있고 주변 단지의 경우에도 연식이 36년이나
한국이나 차이나는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20억 초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분양가 13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배 가까이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때문에 현재 올림픽파크 포레온 단지의 집단 잔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서는 감정가를 분양가의 2배 수준으로 봐주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금리입니다. 현재 다양한 은행에서 집단 잔금 대출 취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시하는 금리는 현재 최저 4.2% 수준에서 최고 4.8% 수준인데요. 때문에 금리는 4%대에서 가정하였습니다. 최근에 집단 잔금 대출 금리를 살펴보면 올해 중순만 해도 3% 중반으로 가능했는데 정부의 대출 규제 이슈가 더해지면서 현재 4%대가 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 비컷 소식도 있었고 국내 기준금리도 점차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은행의 높은 가상금리 때문에 최종 금리가 4%대로 제시되어 차주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 좀 아쉽긴 합니다. 다음으로 대출 상환기간입니다. 다른 신축 아파트의 집단 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최대 40년으로 설정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 30년 만기만 취급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만기는 30년 혹은 40년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대출한도, 감정가, 금리, 상환기간, 부수거래 등 다양한 대출 조건을 유추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실제 대출 조건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매우 자세한 자료는 링크 달아두었으니 궁금하신 분은 멤버십 이용해보세요. 지금까지 1, 2, 3, 4단계를 거쳐 잔금 대출 최대 한도를 알기 위해 알아야 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조합하여 실제 대출 한도를 따져볼 차례입니다. 5단계 LTV 규제 내에서 잔금 대출의 최대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단계입니다. 앞서 알려드린 것처럼 LTV를 만족하는 대출 최대 한도를 알려면 기준금액과 내가 해당되는 LTV 퍼센트를 알아야 합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1, 2, 3, 4단계에서 여기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올림픽파크 포레온 예시 상황에 대입해보면 기준금액은 감정가로 현 시점에서 분양가의 200% 내외 수준으로 나왔는데 어떤 변수값에도 대응해 볼 수 있도록 분양가의 100%에서 250% 사이로 훨씬 더 여유 있는 범위로 설정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인이 해당되는 LTV의 경우 생애 최초 조건을 만족하는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LTV 80% 혹은 70%가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이를 모두 반영한 값을 하나의 표로 나타내면 이와 같습니다. 자료의 양이 많다 보니 일부분을 확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시, 감정가가 분양가의 100% 근방일 때입니다. 확대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감정가가 분양가와 동일한 13억 수준이라면 무주택자 LTV 70%를 적용하여 대출 최대 한도가 9억 1천만 원이 됩니다. 이때 생애 최초 LTV 80%의 경우 LTV 퍼센트 자체는 높지만 최대 한도가 6억이라는 페널티가 있는데요. 감정가가 분양가 수준만 되어도 이미 대출 금액이 6억을 초과해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생애 최초 LTV 80%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즉 생애 최초가 적용된다고 해도 LTV 70%를 적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다음 두 번째 예시, 감정가가 분양가의 140% 근방일 때입니다. 확대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때 감정가가 18억 6천만 원일 경우 무주택자 LTV 70%를 적용하면 대출 금액이 약 13억이 됩니다. 집단 잔금 대출 협약 은행 중 분양가를 초과해서 대출이 불가능한 방침이 있는 경우에 LTV, DSR 등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한다고 해도 대출 최대치를 분양가인 13억 수준에서 커트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감정가가 아무리 높게 나와도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 있는데요.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에는 매매 실거래가가 이미 18억을 훨씬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를 초과해서 대출 불가하다는 방침이 있는 은행인지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시, 감정가가 분양가의 170% 근방일 때입니다. 확대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서 노란 음영 부분은 감정가가 매매 실거래가인 22억에서 24억 수준일 때를 의미합니다. 이때 감정가가 분양가의 167% 수준인 21억 7천만 원이 되면 비규제지역 1주택자 이상 규정에 해당하는 LTV 60%를 적용해도 대출 최대 금액이 13억이 됩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분양가를 초과해서 대출이 불가능한 방침의 은행의 경우에는 감정가가 아무리 높게 나온다 한들 대출 최대 금액은 13억 수준에서 커트됩니다. LTV와 관련된 상세 자료는 링크 달아두었으니 궁금하신 분은 멤버십 이용해보세요.
6단계 DSR 규제 내에서 잔금 대출의 최대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단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SR을 만족하는 대출 최대 한도를 알려면 먼저 내가 어떤 DSR 규제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해야 하고 나의 DSR 값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1, 2, 3, 4단계에서 여기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올림픽파크 포레온 예시 상황에 대입해보면 먼저 내가 해당되는 DSR 규제는 차주 단위 DSR 3단계로 규제를 정통으로 맞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이전 규제보다 박하게 적용받는데요. 개인 명의의 모든 가계대출 DSR 합이 1금융권에서 DSR 40% 이내, 2금융권에서 DSR 50% 이내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나의 DSR 값이 얼마 나오는지 따져봐야 하는데요. 기존에 유지 중인 대출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기대출이 차지하는 DSR 값은 0%입니다. 다음으로 집단 잔금 대출이 차지하는 DSR 값을 계산해 봐야 하는데요. 대출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대출 조건이 세부적으로 어떠한지에 따라 DSR 계산값이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빈칸으로 두었습니다. 뒤에서 상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먼저 6.1단계 DSR 규제 내에서 잔금 대출 최대 한도가 얼마인지 알아봅니다.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서 일일이 계산하려면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잔금연구소 카페에 미리 계산해 두었습니다. 게시판 중에 DSR 규제 별로 잔금 대출 최대 한도가 얼마인지 계산해둔 자료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DSR 커트라인 몇 %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바로가기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DSR 40% 기준이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일 때 바로가기 링크를 들어가면 정리된 계산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확대해보면 이와 같은데요. 연소득과 대출 금리에 따라 DSR 40% 내로 들어오는 대출 최대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노란 음영 부분을 해석하면 연소득이 1,000만 원이고 대출 금리가 3%라면 DSR 40% 커트라인 내로 들어오는 대출 최대 금액이 9,990만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이 이 표에서 본인 상황에 해당하는 대출 최대값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최대 한도를 본인 소득에 따라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연봉 1,000만 원부터 1억 5천만 원까지 계산값을 정리해 두었는데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 예시 상황에서는 연소득이 1억 5천만 원일 경우이므로 해당되는 바로가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정리된 표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대출 만기 40년에 거치기간과 기대출은 없다고 가정했을 때 변수값에 따라 달라지는 대출 최대치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의 일부를 확대하면 이와 같은데요. 이 중 빨간 음영 부분을 해석해보면 연소득이 1억 5천만 원인 사람이 DSR 40% 규제 범위 내에서 만기 40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대출 조건일 때 금리가 4.2% 조건이면 최대 11억 6천만 원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가 4.8% 조건으로 바뀌면 최대 10억 6천만 원 수준으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 가능 최대치가 약 1억 정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예정이라면 검정 음영 부분을 보면 됩니다. 똑같이 금리가 4.2% 조건이라도 DSR 40%에서 50%로 규제가 완화되면 대출 최대 금액이 11억 6천만 원에서 약 3억 정도 증가된 14억 5천만 원 수준이 됩니다. 또한 상환 방식에 따라서도 대출 최대치가 차이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을 택함으로써 다만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은 더 늘어나겠지만 11억 6천만 원에서 1억 이상 대출을 더 받아서 13억 수준까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이 표 하나만 갖고도 본인과 주변의 상황을 다양하게 시뮬레이션 하면서 대출 최대치를 쉽고 빠르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DSR과 관련된 상세 자료는 링크 달아두었으니 궁금하신 분은 멤버십 이용해 보세요. 다음 6.2단계 기대출이 차지하는 DSR 값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DSR 간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은데요. 기존의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DSR 값과 새로 받을 집단 잔금 대출이 차지하는 DSR 값을 합친 값이 내가 해당되는 DSR 규제값 범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40% 규제에 해당되는데 이미 갖고 있는 가계대출의 DSR 값을 계산해 봤을 때 10%를 차지하고 있다면 새로 받을 집단 잔금 대출은 DSR 30%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기대출이 있을 경우에 기대출이 차지하는 DSR 값이 클수록 차감되므로 실제 잔금 대출이 만족해야 하는 DSR 값도 줄어듭니다.
예시로 든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경우에는 기대출이 없다고 가정했기에 해당 값이 없습니다. 즉 집단 잔금 대출의 DSR 계산값이 규제 범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기대출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와 관련해서는 카페에 매우 상세한 자료가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멤버십 이용해주세요. 다음 6.3단계 집단 잔금 대출이 차지하는 DSR 값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경우에는 기대출이 없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집단 잔금 대출의 DSR 계산값이 규제 범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즉 1금융 이용 시에는 40%, 2금융 이용 시에는 50% 범위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데요. 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소득에 따라 집단 잔금 대출이 차지하는 DSR 값이 얼마일지 미리 계산해 두었습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예시 상황에서는 연소득이 1억 5천만 원일 경우이므로 해당되는 바로가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정리된 표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해당되는 대출 상환 방식에 따라서 자료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SR에 있어서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유리하지만 보통 월 상환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자료 일부를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빨간 부분을 확대해보면 이와 같은데요. 연봉 1억 5천만 원에 기대출이 없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40년 만기로 대출받을 때 대출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잔금 대출 금액이 차지하는 DSR 값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 음영에 해당하는 값은 DSR 40%를 만족하는 잔금 대출 금액을 의미합니다. 해당 부분을 살펴보면 금리가 4.2%일 때는 잔금 대출 11억 6천만 원만 받으면 DSR 40%를 채우게 되고 금리가 4.8%로 증가하면 잔금 대출을 1억가량 덜 받은 10억 6천만 원만 받아도 DSR 40%를 거의 채워버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검정 음영이 해당하는 값은 DSR 50%를 만족하는 잔금 대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자료 일부를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부분을 살펴보면 금리가 4.2%일 때에는 잔금 대출 14억 5천만 원을 받으면 DSR 50%를 채우게 되고 금리가 4.8%로 증가하면 잔금 대출을 1억 2천만 원가량 덜 받은 13억 3천만 원만 받아도 DSR 50%를 채워버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4단계 DSR 요약표입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을 올림픽 파크 포레온 단지에 적용해서 정리하면 이 표와 같은데요. 연소득 1억 5천만 원인 사람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는다는 것은 고정값이고 DSR 규제, 대출금리, 만기는 약간의 변수값을 두고 정리했습니다. 7단계 그렇다면 분양가 13억짜리 아파트 집단 잔금 대출을 받을 때 대체 얼마 가능할까요? LTV와 DSR 이 둘을 만족하는 대출 최대 한도를 알기 위해 관련된 요소들을 1단계부터 6단계에 걸쳐 차근차근 알아왔습니다. 이를 집약하여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이와 같은데요. 세로축은 5단계에서 정리한 LTV를 만족하는 대출 최대 한도입니다. 일부 확대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예상되는 감정가를 분양가에 대한 비율로 따져 1000만 원 단위로 잘게 쪼개두었고 해당 감정가에 LTV %를 적용한 대출 최대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로축은 6단계에서 정리한 DSR을 만족하는 대출 최대 한도입니다. 확대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6.4단계에서 정리한 DSR 요약표의 각 상황을 가로로 나열하였습니다. 즉, 가로 세로축이 만나는 이 부분에 LTV와 DSR을 모두 만족하는 대출 최대값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를 확대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예를 들어 분홍칸에 10억 9천만 원이 의미하는 것은 LTV만 따지면 감정가 15억 6천만 원이라 LTV 70%를 적용한 최대 10억 9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DSR만 따지면 1번 상황, 즉 1금융권의 금리 4.2% 만기 40년 조건에서 최대 11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LTV, DSR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둘 중 작은 값이 기준이 됩니다. 즉 DSR에 있어서는 한도가 여유 있는데 LTV에 있어서는 부족하므로 LTV를 만족하는 최대값에 우선권이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빨간 칸에 10억 9천만 원이 의미하는 것은 LTV를 따져도 최대치가 10억 9천만 원이고 DSR만 따져도 최대치가 10억 9천만 원이므로 두 기준점을 만족하는 최대치가 동일할 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잠깐 1번 상황과 비교하면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한데
단지 금리만 4.2%에서 4.6%로 높아지면서 DSR 여유 한도가 11억 6천만 원에서 10억 9천만 원으로 약 7천만 원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색칸의 10억 6천만 원이 의미하는 것은 LTV만 따지면 최대 10억 9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DSR만 따지면 3번 상황, 즉 1금융권의 금리 4.8% 만기 40년 조건에서 최대 10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둘 중 적은 금액인 10억 6천만 원이 대출 최대치라는 의미입니다. 즉 LTV에 있어서는 한도가 여유 있는데 DSR에 있어서는 부족하므로 DSR을 만족하는 최대값의 우선권이 있게 됩니다. 요약하면 이와 같이 세 군데의 영역으로 나뉘는데요. 각 영역에서 LTV와 DSR을 따지면 1번 분홍칸 영역은 DSR은 여유 있어서 LTV를 만족하는 값이 대출 최대치로 결정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감정가가 높을수록 대출도 더 많이 나옵니다. 2번 빨간 칸은 두 기준점을 만족하는 최대치가 동일할 때입니다. 3번 회색칸 영역은 DSR 한도가 다 차버려서 감정가가 아무리 높아도 DSR에 막혀 대출 최대 한도가 제한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 1, 2, 3, 7, 8, 9번 상황은 1금융권 DSR 40% 규제를 적용받는 경우이고 4, 5, 6, 10, 11, 12번 상황은 2금융권 DSR 50% 규제를 적용받는 경우인데요. 보는 것처럼 DSR 규제가 10%만 풀려도 빨간 칸이 뒤로 많이 밀려나면서 그만큼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같은 1금융권 DSR 40%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1, 2, 3번 상황은 만기가 40년 조건인 경우이고 7, 8, 9번 상황은 만기가 30년 조건인 경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만기가 길어질수록 빨간 칸이 뒤로 밀려나면서 그만큼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엔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한데 금리만 다른 경우입니다. 1, 2, 3번 상황의 경우에는 1금융권의 만기 40년인 것은 동일하지만 1번 쪽의 금리가 더 낮습니다. 금리가 더 낮아질수록 빨간 칸이 뒤로 밀려나면서 그만큼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표에서 회색 칸은 DSR에 막혀 대출이 제한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빨간 칸이 뒤로 밀려나 있는 조건일수록 대출이 그만큼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림픽 파크포레온 34평은 현재 20억 초중반에 거래되고 있는데 감정가도 그 수준이 나온다면 연봉 1억 5천만 원인 사람은 대출이 얼마 나올까요? 해당 영역을 노란 음영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회색한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LTV에 비해서 DSR이 부족한 영역에 속합니다. 확대하면 이와 같은데요. 더 확대하면 보시는 것처럼 LTV만 적용한 최대치가 15억 4천만 원인데 1번에서 12번 어떤 상황에서도 DSR 여유분이 없다 보니 결국 DSR을 만족하는 최대치가 최종 대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요약하면 연소득이 1억 5천임에도 1번에서 12번 모든 조건에서 DSR이 부족하여 감정가가 실거래 수준으로 높게 나온다 한들 DSR에 막혀 감정가는 사실상 큰 의미는 없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나마 4번 상황일 때 빨간 칸이 노란 영역에 근접했는데요. 이때의 조건이 표시된 12가지 중에서는 그나마 대출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소득 1억 5천만 원의 무주택자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유주택자의 경우에는 대출이 얼마까지 될까요? 맛보기로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가 이런 양상일 때 유주택자는 LTV 60% 적용받아 이러한 양상이 됩니다. 무주택자는 상대적으로 DSR이 부족해서 감정가가 아무리 잘 나와도 DSR로 커트당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유주택자는 LTV 자체가 낮게 적용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DSR에 여유가 생겨 감정가가 높을수록 대출도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분양가 13억 아파트더라도 소득이 달라진다면 이에 따라 대출 최대치는 어떻게 바뀔까요? 맛보기로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소득이 1억 5천만 원, 1억 4천, 1억 3천, 1억 2천, 1억 1천, 1억 9천만 원, 8천만 원, 7천만 원 이런 식으로 변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소득이 낮아질수록 DSR이 모자라다 보니 빨간 칸이 점점 위로 밀려나는 양상을 보입니다. 즉 감정가가 매매 실거래가 수준인 노란 영역에서 점점 더 멀어짐으로써 감정가가 아무리 잘 나와봤자 의미가 없어지고 DSR에 막히는 양상이 됩니다. 마지막 8단계 그렇다면 대출 가능 금액은 알았는데 이를 감당하려면 매달 얼마를 갚아나가야 할까요? 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월 상환 금액을 대출 금액
금리의 변동에 따라 미리 계산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금리 4.2%인 경우를 알고 싶다면 바로 가기를 들어가 보면 됩니다. 전체 자료는 이와 같은데요. 그중 일부를 확대하면 이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11억 5천만 원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에 만기 40년으로 대출받는다면 첫 달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642만 원 갚아야 하고 점점 금액이 낮아서 마지막 회차에는 24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같은 금액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 만기 40년 조건으로 받을 경우에는 모든 회차에 갚을 금액이 원금 이자 합쳐서 495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잔금 대출이 얼마 나올지 파악하기 위해 총 8단계에 걸쳐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나온 상세한 자료들은 멤버십 회원분께만 공개되니 궁금하신 분은 카페 방문해주세요.